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경산의 주산 성암산과 그 아래 남북으로 가로지르는 남청강이 이루는 경사스러운 땅, 경산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 경사스러운 땅이라는 것은 곧 경사, 경자에 매산자가 붙었거든요. 그래서 고려 충수왕과도 관계가 있고 충률왕과도 관계가 있습니다. 이런 스님이 입적한 이후에 이 두 왕이 이런 스님이 고향이 어디냐라고 물었을 때 그 중신들이 이런 스님이 고향은 경주부입니다. 이렇게 답을 했다고 합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기 위해서 경산군 현지란 책을 가져 나왔습니다. 이 현지에 보면은 그러한 기록들이 소상하게 이렇게 수록이 되어 있죠. 이 경산 현지는 1700년도에 만들어져 있는 그런 군지입니다. 이 군지에 보면은 경산 현업지라고 써서 여기에 보면 경산 현업지 건치연역 본 암양소국 이룬 압독 신라 김희광 때 취했다 해서 군이 있었고, 그 다음 경덕왕 때 개칭해서 장산, 고려 초에 또 개칭해서 앞에 이 사슴뿔과 같은 그 획이 없어지고 걸장장자를 쓴 장산이다 해서 여기 기록을 보면은 고려 현종 9년에 경주부에 또 속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명종 2년에 간무를 두었고 충성왕 때 와서 이것을 피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경산이란 지명은 충수광 4년에 국사 일영 선사의 고향이다 해서 지명을 복현시키도록 해라 이렇게 명령을 내렸다고 합니다. 그때가 1310년입니다. 그런데 당시에 경주에 속현된 구 경산 현민들은요, 겁이 나서 이름을 바꾸지도 못하고 기다렸죠. 그로부터 복현된 해가 약 한 10년 가까이 걸린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또 아주 경사스러운 일이 있습니다. 산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 하면은 고려 마지막에 공양왕 때 순비 노씨라는 분이 왕비로 간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왕비의 고향이 이곳이라 해서 경산이 현으로 복현된 것을 군으로 성격시켰다 하는 그런 기록이 이 경산 군 현지에 남아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경산이란 지명 자체를 분석해 보면요, 경사스러울 경자에 매산, 산이란 것입니다. 산이 있어 경사스럽다라는 그런 어원을 품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청강이 멀리 저 남극에서 거기 가면 거대하게 구룡산과 연결되어 있는 선의산이 있습니다. 이 선의산은 마치 선녀가 하강하면서 날개가 날아가는 그런 모습과 같다 이런 형국이라 해서 선의사이라고 했다는 그런 지명유래가 있습니다만은, 그 선의상계의 깊은 골에서 흘러내리는 청정수가 곧 경산의 이 소재지권을 형성했다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선의상궤에서 흘러내리는 계곡수가 중간에 백자선이라든지 동학산 줄기에서 나오는 또 그 계곡천의 물들이 합해서 그 아래다 취락을 형성하게 했다는 것이죠.
결국 포락지가 형성되고 그 포락지에 쥐락을 형성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남천강은요, 경산 소재지인들로 봐서는 바로 젖줄이라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설화에도 이 남천강에 대한 이야기가 여럿 있습니다. 그 중에요, 임진왜란이 1592년에 일어났는데 관군들은 모두 도망가고 결국 이 땅에는 의병들이 나라를 지키게 되었는데, 그 의병들 중에서는 성병과 민병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 성병 중에서 경흥사에 주석해 있던 여러 학생들이 스스로 의군을 자청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물론 서산대사, 사명대사의 명에 의해서 봉기를 한 것이겠습니다만은, 수많은 학생들이 이곳에 몰려들고 난 이후에 그 일대가 수많은 솥들이 걸려져 있었다. 그 이유는 성병들이, 다시 말하면 학생들이 많아서 그들이 공양할 밥을 해먹기 위해서는 많은 무쇠솥을 걸어야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무쇠솥에 넣을 살을 씻은 물이 그 계곡을 지나서 남천강으로 유입되면서 멀리 금호강 입구까지 그 살뜨문이 흘러내렸다 하는 그러한 설화가 전승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솥이 많은 절이라 해서 그 절을 정절이다 했는데, 그 이후에 다시 임난이 끝나고는 경사경자, 흥할흥자를 붙여서 경흥사다라고 이름을 명명했다는 것이죠. 경산을 흥하게 하는 역할을 한 사찰이다 하는 그런 평가를 받았다는 것이죠. 또 남천강에는요, 임진왜란 당시 폐잔병들이 몸을 다쳐서 남천강을 따라 은폐해서 이 경산 쪽으로 들어왔는데 결국은 성암산 기슭에 왔어요. 더 이상 걸을 수 없어서 성암산 골에서 흘러내리는 맑은 물에다가 발을 씻고 또 상처를 씻어서 모두 왕쾌가 되어 멀리 산 너머로 도망갔다 하는 그런 설화도 남아 있습니다. 지금의 그 일대에 있는 약수암이라는 사명도 역시 약수가 흘러내린다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암산에는 약효가 있는 그런 아주 청정수가 있었던 것으로 설화를 미루어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요, 경산에는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남천강도 있고 거대한 저수지 남매지가 있습니다. 이 남매지에는 수많은 전설이 있습니다만은 그 대표로 오누이에 의한 전설이 있죠. 그렇고 이 남매지와 남천강을 연계한 경산 지역의 농악이 또 형성이 되었습니다. 그것은 달성서씨가들이 여기에 그 증거해 오면서 자기들의 그 입지를 구축하기 위해서 당상목을 심고 뚜의 농악을 형성했던 것이 바로 오늘날 중방농악으로 성화되게 된 것이라 하고 있죠. 그래서 성암산은 임진왜란 때 경산 항교의 오성위패와 또 향교의 제례복, 그 밖에 여러 문서들을 지켜준 그런 성스러운 굴이 있다 해서 성스러울 성자, 바위암자, 성스러운 바위가 있는 사이다라고 본래의 이름에서 새롭게 장명한 사이라고 그럽니다. 저는 지금 임진왜란 당시에 경산 향교의 고직이었던 강계명 선생이 앞에 보이는 이 굴에 향교의 오성위패와 향교의 교복을
이곳에 깊숙이 숨겨 놓았다 하는 일명 범굴입니다. 이 범굴의 유래는 그 시기는 분명하지 않습니다. 당시 이 산에 산신령으로 있었던 범과 또 고명하신 큰 스님께서 이곳에 작은 암자를 지어놓고 수행을 하고 있었다고 그럽니다. 그때 스님은 10살 미만의 동자승을 데리고 있었다 하는 그런 이야기가 전송되고 있죠. 어느 해 겨울에 이 산에 엄청난 눈이 내렸다고 그럽니다. 그때 마침 스님께서는 바깥으로 탁발을 하러 나가시고 동자승과 호랑이만이 이 굴 앞에서 수행을 하고 있었다 하는데 오랫동안 눈이 그치지 않고 또 햇빛이 들어오지 않아서 호랑이가 근 보름 넘게 굶었다고 그럽니다. 그러던 중에 마침 호랑이가 이곳을 주변을 찾아다니다가 이 굴 앞에 오니까 웬 토끼 한 마리가 있더란 것이죠. 그래서 스스럼 없이 그 토끼를 잡아먹었다 하는 이야기와 함께 다 먹고 나니까 자신이 잡아먹은 토끼가 아닌 자신과 함께 수행하였던 동자승이었다고 합니다. 그때 동자승을 배가 고파서 잡아먹었다는 그 호랑이는 이 밑에 촛대 바위에 와서 뛰어내려 자결했다. 그로부터 그 호랑이는 이 산에 산신령이 되었다 하는 그런 전설이 전선되는 곳이기도 합니다. 앞에 보이는 이 거대한 바위의 큰 굴은 약 한 60명 정도를 수용할 수 있는 넓은 공간의 굴입니다. 물론 이것은 선사시대 이전부터 화산이 폭발하고 이 속에 쌓였던 흙이 빠져나오면서 이런 굴이 생겼겠습니다만은 설화 속에는 그때 뛰어내린 그 호랑이가 큰 입을 벌이고 있는 모습이라 해서 본래는 이런 굴이 없었는데 그때부터 이런 호랑이 아가리와 같은 그런 굴이 생겼다 하는 그런 설도 있고 또 후대에 이 막혀 있는 그 굴을 어떤 처사가 와서 파내어서 큰 굴로 이와 같은 모양이 생겼다는 설도 있습니다. 일제강점기까지는 이 안에 어떤 그 스님이 와서 불상을 모셔놓고 기도를 하였던 그런 굴이기도 하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강계명 선생이 향교의 5성위패를 이곳에 숨겨두었다. 그리고 전장이 끝나고 난 뒤에 와서 보니까 향교는 불타버리고 없어졌으나 이 굴에 뛰어와 보니까 5성위패와 향교의 교복이 고스란히 보존되어 있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로부터 경산 향교 유생들이 이 굴을 성인 성자 바위 암자를 붙여서 본래의 산 이름을 옥골이라 불렀던 것을 그때부터 성암산이라 이렇게 지칭하게 되었다는 그러한 설화가 전승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성암산과 남천강은 서로 피할 수 없이 서로 공조하면서 소통하는 그러한 관계를 예부터 이루어왔다는 것이죠. 오늘은 그 이야기들 조금 리얼하게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경산은 본래 하양 자인과 더불어 3개 현으로 구성되어 있었는데 3개 현 중에서 경산 현만
유일하게 현령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경산 현청에만 업성이 있었다고 그러죠. 지금도 그 업성의 흔적이 조금 그 일대에 남아 있습니다. 하나 복원을 하지 못하는 안타까움도 없지 않죠. 그 업성 내에 있었던 화훼나무 한 그루가 남천으로 지나가는 큰 국도 중앙에 있었는데 그 나무가 노곳으로 계속 관리를 해오다 어쩔 수 없이 그 나무가 노쇠해서 그만 고사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 10여 년 전에 그 나무를 제거할 수밖에 없었다 하는 그러한 아픔이 또 서려져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경산 현청이 있는 그곳, 또 서쪽에는요, 고려 마지막 왕인 공양왕 때 왕비로 간택되었던 순비 노시가가 살았던 곳입니다. 현재까지도 그 일대는 순비 노시의 정조부 묘소가 남아 있습니다. 그 정조부는 공양왕 재임시에 정성을 하였던 그런 어른으로서 지금도 중산동 옹산골에 남아있는 노영수 선생의 묘를 노정성 묘라고 지칭하고 있죠. 그래서 경산은 또 왕비도 탄생시켰고 희대의 고성인 삼국유사의 저자이신 일영선사도 탄생시켰고 또 경산은요 삼국 통일을 하는데 근간이 되었던 암양주의 주군으로 김유신이 이곳에 와서 경산 이 자체를 삼국 통일의 전초 기지로 부각시킨 그러한 역사적 사실도 남아있죠. 그래서 경산은 이야기 그대로 산이 있어서 경사스럽고 경사스러운 일이 있어서 항상 어떤 내후 외환도 없었다 하는 그러한 설이 전래되고 있죠. 현재까지도 크고 작은 사건들이 국내외에 많이 일어났지만 유독 경산만이 임진왜란 때도 6.25 때도 큰 피해를 입지 않고 지나갔다는 것은 바로 일현성사와 같이 또 원효성사, 설총과 같은 경산의 삼성년이 태어난 고장이기 때문에 그러한 역사적 보훈이 있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남천 강에는요 지금도 많은 식물과 또 새 종류, 이 가금의 새 종류들이 여러 종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해마다 많은 비가 와도 남천강은 범람해서 유실되는 사례가 없습니다. 이 또한 성암산이 지켜주기 때문에 가능한 그런 결과가 아닌가 생각할 수가 있죠. 그래서 경산은 정말 성스러운 땅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남매진은요 온누이 간의 그 애틋한 정을 감추고 있는 그러한 저수지입니다. 본래 이 저수지는 윗 저수지, 아래 저수지가 두 개의 저수지를 두고 있었는데 이 온누이의 사건이 있은 후부터 위에는 누이못, 아래는 동생못 해서 온누이못이다 이렇게 전승되고 있죠. 이 설화에는 다음과 같은 애틋함이 있습니다. 경산은 한 300여 개의 저수지가 있습니다만은 진랑에 있는 문천지, 남산의 조곡지, 용성의 송림지를 비롯해서 이 저수지가 가장 큰 저수지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 남매지라는 이름이 붙게 되었냐 하면은 온누이 간에 애틋한 어떤 사연이 담겨져 있습니다. 여기는 지금까지 여러 개 통로, 그 설화 통로로 다양하게 전설로 이렇게 전승이 되고 있습니다만 두 사람이 저수지에
몸을 던지고 난 뒤에부터는 해마다 날이 몹시 가물고 또 날이 또 가물지 않으면 많은 비가 와서 위에 있는 못이 뚝이 터지고 이렇게 해서 여 밑에 있는 많은 국민들이 농사를 지어서 없었다는 것이죠. 그래 할 때 일제강점기인 1928년에 이곳에다가 지역 주민들과 또 관청이 힘을 합쳐서 결국 큰 못을 맞게 되었죠. 어떤 측면에는 남매의 한을 풀어주기도 하고 달래주기도 하는 그런 입장에서 여기다가 큰 저수지를 막았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로부터는 가뭄이 거의 오지 않고 이 밑에 그 목림민들은 풍년 농사를 거둘 수 있었다 하는 그런 전설이 있습니다. 경산 중방농악은요 1700년경에 달성 서시의 중시조인 서사선이란 참봉이 본래 중방, 상방, 하방이란 세 개의 권청이 있었습니다. 소재지권에. 거기에 상방에 와서 정착을 하면서 마을 입구에 당상목을 심고 기존의 세력과 같이 서로 소통하는 기회를 가졌죠. 그리고 다시 중방으로 내려오면서도 중방에도 또 당상목을 심고 이와 같이 했고 또 다음엔 그 후손들이 지금의 정평 쪽으로 점거하면서 거기에도 역시 큰 회화나무를 심어서 당상목으로 모셔왔다는 것이죠. 지금도 그 나무들이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상방동 나무는 지금 유실되고 없죠. 그래서 그때의 역사를 뒤돌아볼 수 있고 최근에 와서 지금까지 명맥이 이어졌다 또 일제강점기에 또 감춰졌다 하던 것이 또 해방과 더불어서 새롭게 도건한 중방농악이 활발하게 경산 중방농악의 본래의 모습으로 위용을 과시하고 있습니다. 전국 단위 또는 외국에 나가서까지도 중방농악을 인정받는 그러한 시기가 온 것이죠. 매년 정월 대보름을 앞두고 그 당산제를 맞이하는 그런 일회 중에 포함되어 있는 예비 행사라 볼 수가 있습니다. 경로당의 그 여러 노인들을 찾아가서 이 행사를 미리 알리고 마을의 최고 어른들에게 허락을 받는 그런 일회를 거치고 또 그 행사 전반에 드는 절차를 설명함으로써 마을의 안녕과 화합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세차 가보년 정월 초아흘의 경술일 경상북도 경산시 유광
위안 열고 가르쳐서 좋아 만나서로 거기려고 어디 하면 이 밤삼만 못 가더라 자, 앞에 여러 자료에서 보신 바와 같이 결론적으로요. 경사는 삼성영과 같은 위대한 인물을 탄생시켰고 또 남매지 남천강과 같이 가뭄에 농민들의 주름을 들게 하는 그런 생명수를 제공해 주었고 남천강은 임진왜란 때 많은 이 땅의 유생들을 죽음으로부터 목숨을 건지게 해 주었던 땅이고 또 경산인의 큰 바위 얼굴과 같은 그런 산으로 현재까지도 존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경산에는 경부선 철도 또 신대구 고속도로 국도 등등 여러 개 중요 노선이 통과하고 있는 그런 도시입니다. 대구 인접에 있는 거대 시로서 앞으로도 무한한 발전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제가 소개를 드리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